제가 최근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이대로만 있어보자, 있는 그대로만 있어보자 해가지고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또 스님께서 그것도 잘못이다. 그냥 이대로 있어보자는 것도 잘못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잡고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잡고 있었어요 하니까 스님이 2번을 물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잡고 있었네. 그것도 잡고 있었네. 2번째 물으는 순간 갑자기 제 생각이 갑자기 턱 멈춰지면서 지금부터 2023년 3월 12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정희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정희입니다. 네. 차르륵한 듯이 묵과하시면 선생님 말씀이 요즘 많이 와닿고요. 네. 제가 전에 1호 때 선생님께 질문드렸던 게 되게 혼나고 정신을 많이 차렸었는데 그리고 일요일 법회 끝나고 제가 목요일까지 아무런 부분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목요일 법회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으면서 어떤 그 질문하시는 분이 조금 띄우고 하세요. 거기까지 조금 더 띄우세요. 이거 울려서 입에 거기까지 자꾸 이렇게 붙거든 마이크가. 있었네. 좀 떨어져 보세요. 네. 그것까지 잡고 있었네. 그것까지 잡고 있었네. 그것도 잡고 있었네. 스님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왜 본문을 안 들었는지가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일요일에 질문한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또 본문을 계속 이제 듣고 그리고 그날 이제 목요 법회 한 걸 그 유튜브 올라왔을 때 법우님이 자기 그 본명을 말씀하시면서 코끼리 걸음처럼 확실하게 딛고 선생님 그 말씀을 또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 여러 번 하시는 그 말씀에 저는 딱 걸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그 일요 법회 하면서 스님이 그 따끔하게 하면서 딱 하신 게 저거 확실하게 데리고 가라고 그 말씀이셨구나 하고 정말 좀 더 확실하게 데리고 가 정말 확실하게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 한순간 생각이 일으키면 그건 모든 게 불별이라고 오늘도 그 제가 아침에 올라온 걸 봤는데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상황은 스님 생각이 조금 가까이 의자 당기시겠어요? 생각이 자연적으로 생각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는데 생각이 탁 올라오면 생각이 고개를 쑥 내미는데 그 다음에는 스르르 그냥 생각은 이렇게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별심이 힘을 잃어가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쑥 올라와도 그냥 그대로 그냥 쑥 없어지고 그래서 더 공부를 어린판 딛듯이 해가 나가야 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럴수록 스님께 점검을 받아가면서 나가야 되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꾸준히 하십시오. 네. 네. 네, 다음 부모님. 의자, 책상 가까이 당겨서 앉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자비입니다. 네. 스님, 전번 부산불교 때 제가 스님한테 호되게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정말 잘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나라는 아상이 하늘을 찔 만큼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마이크를 여러분들 한 10cm쯤 떨어뜨리세요. 네.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스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공부가 하고 싶어 안달을 내고 안달이 나고 너무 안달이 나서 눈물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스님께 한 걸음 갈 수 있게 무조건 제가 안달을 내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 상태는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화가 확 올라올 때 올라왔네 이렇게 하고는 이거 왜 올라왔지? 이거 아닌데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더 말씀드릴 게 없고요. 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꾸준히 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법우님 나오세요. 지금 이름 없이 AXY 노트 9838 059 9641 성함이 손 들고 계시는데 그렇게 나와 있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스님 말씀을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저 듣고 알고 역으로 이제 근데 하두를 잡아서 스님 말씀하신 데서 그걸 이제 의심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거기 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뭐 잘 할 수 있는가? 아니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그래야 법우님이 되지만은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이름이? 본명 명심하고 이름은 박형수.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네, 되고. 명심한데 이제 스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듣고 잘 듣고 잘 알아들으라고 하는데 뭘 나한테 이걸 법을 알려주려고 요리하는가 이거를 의심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면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걸 의심을 하는 의심이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잘 들어보겠다 이거잖아, 그죠? 잘 들어보세요. 네. 네, 그래요.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들을 때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 AXY 노트로 되어 있는 분, 누구시죠? 이름을 이렇게 손 들고 계시는 분, 9838 059 96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예. 분. 아, 네네. 그거 이름으로 바꾸실 수 있나요? 안 들어가네요. 정면입니다. 네? 정면이요. 아, 네. 다음에는
그 이름으로 바꿔서 들어오세요. 네.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공들수입니다. 저는 요즘 알아차림하려고 하진 않는데 제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게 알아질 때가 뭐 자주 있는데요. 옛날에 비해서 그럴 때는 그거에 관심 안 가지고 그냥 지금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지금 뭘 하고 있던. 근데 그거를 하면서 어떤 또 한편으로는 어떨 때는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제 나름으로 또 해보니까 제가 이때 많이 해왔던 거는 그런 게 감정이나 뭐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그거를 추적해서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와서 그때 이걸 피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찝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렇게 하는 공부의 또 습관 마이크 때문인가? 조금 좀 더 띄우세요. 네. 습관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또 정확하게 스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그냥 방하착이라는 것은 네. 뭐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일 없는 게 부처다 그랬고, 근데 지금 뭘 하잖아. 그게 하는 거예요, 스님? 지금으로 돌아오는 거? 그냥 지금은 돌아오는 거 하는 거지. 저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딱 저는 방아차기라고 분별이 떨어져 버려야 되는 거지. 순간에 내가 지금으로 돌아오는 거를 하잖아. 그러면은 지금이라는 게 있잖아, 지금 자기한테. 예, 지금이라는 게 따로 있고, 지금 아닌 게 있으니까 지금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지. 분별이 떨어진 순간에 사람들이 지금으로 돌아왔네요, 이런 걸 하든가. 그렇죠. 안 하죠. 네. 그러면은 네네. 그리고 법문 들을 때도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딴 생각, 잡생각 하다 보면 예전에는 다시 돌려서 듣고 그랬거든요. 못 들으면. 근데 지금은 그냥 듣다가 딴 생각하면은 그냥 다시 법문을 들으면서 그냥 그대로 계속 듣고 또 딴 생각을 또 와서 그냥 그대로 듣고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하는 거였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뭐든지 하던 습관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하던 습관 때문에 뭐라도 공부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뭘 해야 하는 거라. 그리고 오랫동안 또 그런 거 해오셨으면 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줌 참여하신 분, 네. 네. 금방 제 명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제 소리 들리나요? 아니요. 여기 지금 이제 현장에 참여하신 분 말씀하셨고,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정면법부님? 예. 백법부님? 제가 좀 너무 오랫동안 듣기만 해서요. 네. 듣고만 있었어요. 네. 듣기만 하고 뭐 법문에 제가 항상 늘 기울이기는 하는데 네. 뭐 공부가 된다 안 된다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기울이고 지내고 있습니다. 소리가 음소거가 됐어요. 다시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하세요. 네. 예. 제가 그냥 오랜만에 입을 좀 떼고 싶어서요. 네. 입을 떼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뭐 공부가 제가 여기에 기울이기는 항상 기울이고 있지만은 이게 공부다 아니다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그냥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거 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게 또 하시면 안 그렇다고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예.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때는 예전에 공부할 때는 뭘 알려고 찾으려고 몹시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벗어났는데요. 그냥 늘 그거 벗어나서 그냥 거기에 있잖아 지금. 예, 그 경계에 벗어나서 다른 경계에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그 경계든 저 경계든 이 과목 벗어나서 저 과목에 들어간 거야. 아니, 꼭 들어간 거는 아니고 그냥 기울고는 있는데 내가 뭐 특별히 이렇게 좀 진도가 나간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게 이전 경계를 벗어나서 그 경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경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하착이 안 됐다, 놓아지지 않았다, 분별 속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러는 분들 전부 그러한 경계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생각으로 하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법문을 생각으로 이해가 되면 법문이 자기도 모르게 이해가 되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걸리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가 확실하지도 않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문을 야무지게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잘 집중해서. 그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시고 또 질문이 생기면 하십시오. 예. 네. 다음 질문자는 항상 여기 앉아 계십시오. 네, 하주입니다. 주. 네. 법회는 한 2달 조금 넘었고요. 네. 여기는 이제 현장은 처음 갔는데 제가 이제 가까이서 스님 뵙고 이렇게 입이라는 좀 때문하면 힘을 좀 얻어서 갈 것 같아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전에도 법문하시면서 눈을 안 뜨면 계속 와서 몽둥이가 친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지금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인데 숙제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편안함이 부모님 이렇게 그 이해가 아닌 가슴에서 이렇게 안아지는 건 근데 그거는 가슴에서 뭐라고? 아니 하여튼 이해 아닌 걸로 해서 가슴에서 받아 네네. 그래서 마이크 좀 이렇게 띄워주세요. 네, 그거는 결국 제가 눈 뜨는 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진행 중이고 이게 자꾸 마이크가 여러분들 가까이 가는데 한 10cm쯤 띄워주세요. 소리가 울리니까. 네. 근데 이제 좀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제가 정말로 이제 막 분별로만 있었는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법문을 듣는데 스님께서 죽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그 죽음에 대한 내가 죽는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서글픔도 있고 막 서러운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스님이 미안하지만 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교 법회 때도 지금 빈소원대라고 하시면서 지금 빈소원되면 안 될까라고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너무 위로도 되면서 그 애쓰시는 그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전해져가지고 울컥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냥 냉장고에 지금 민소원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갑자기 정말 이제 설레면서 기다렸거든요. 스님 뵈러 온다고 너무 좋아서 설레면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어젯밤에 제가 또 엄청난 큰 경계가 와서서 아이하고 관련해서 잠을 거의 못 자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럴수록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빨리 해서 된다, 뭐 조급함이 있어서 된다 이런 거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는 네 법문 들으면서 그냥 알게 되도 느껴지고. 네, 열의는 있어야 돼요. 열과 성의, 관심. 그 법에 대한 믿음이나 뭐 그런 건 확실하게 있고. 근데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입 안 떼고도 하면은 이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법원님한테 혼자서 해보다가 진짜 안 됐을 때 도움을 한번 요청해보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정말로 이렇게 해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왔으니까 일단 좀 어쨌든 힘 좀 얻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힘이 왜 자기는 힘이 부족해요? 휘둘리고 계속 휘둘리니까 휘둘리고 경계에 휘둘린다고? 네, 벌어지는 그 집안의 어떤 일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휘둘리고 좀 현명하게 저는 제가 진짜 무지 몽매하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한 겹 쌓인 느낌이나 그래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 지금도 제가 선명하고 분명하다는 건 결국 눈을 떼야 되는 건데 선명하고 분명하다면 어떤 일이 제 생각인 거잖아.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그 말을 조금 알아먹었어요. 내가 다 맞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닌 줄 알았거든요. 저는 시키는 거 다 예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뭐를 하나도 꽉 막고서 안 받아들이고 있지 이렇게 했을 때 그렇구나 하는 제 모습을 또 봤거든요. 얼마 전에 법문 들으면서. 뭘 제 모습을 봐? 자기 모습이 어디 있는데 뭘 봤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또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관심 없어요? 아니요, 저는 진짜 한 말씀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모습이 어떤데요? 나오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자기 모습이 어떤데요? 그냥 완전한 것. 완전하다는 것. 자기 모습이 완전하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네. 응? 뭐가 문제인데요? 문제가 없어. 뭐 어떤 제 모습을 봤다고 했잖아 방금. 뭐 이러한 제 모습을 봤다. 네, 그때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다 그냥 자기 부처다 이런데 제가 근데 그렇게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다 부처다 그런 생각은 소용이 없어. 네. 그런 거는 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냥 아르마리에 불과해. 뭐 있는 그대로 다 완전하다는 말 자체가 개념이고 부처라는 말 자체도 개념인데 그냥 그런 생각으로 불편한 생각을 치우려고 하는 거지. 좀 울어요 여기. 그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는 좀 울어야 돼. 대화가 안 돼. 네, 좀 울고 있으세요. 아니 얘기 안 끝났잖아. 울고 우는 거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고 가야지.
좀 그쳤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좀 아니, 더 울고 괜찮아요? 네. 그래 뭐 집안에 힘든 일이 있는 모양이죠. 네. 2년에 걸쳐가지고 2년에 걸쳐서 그럼 2년에 걸쳐서 울고 있겠네 마음으로. 근데 그때는 제가 버텼어요. 버텼어 네, 그때. 네. 저한테 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뭐 어쨌든 지금 힘들다는 거잖아 그 일로 인해서. 지금은 진짜 제가 한국을 하고 싶어요. 한국. 왜냐하면 끝이 안 나니까. 제가 빨리 한국에서 방아착을 해야만 빨리 항복해서 방아착을 해야 된다고. 하고 싶은데요. 빨리 항복해서 방아착 하는 게 어떤 건데? 눈뜨는 눈 뜨는 거. 눈 뜨는 게 어떤 건데? 자기가 없는 거. 자기가 없는 게 어떤 거야? 모르겠습니다. 거 봐요. 결국은 모르면서 뭔가 막연하게 잡고 있잖아요. 자기가 없는 거라는 개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눈 뜨는 거, 자기가 없는 거, 방아착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뜻이 있잖아. 어떤 내용이 있잖아. 그죠? 그거를 원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 내용,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편할 것 같지. 그렇게 되어야 편한 게 아니에요. 응? 잘못 잡았어. 그렇게 되어야 편한 게 아니야. 부모님이 잘못 알고 있다고. 이 마음은 그 인연 따라, 즉 조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그 나올 것이 나오고 있는 것 뿐이야 마음은. 근데 거기다가 시비하지. 근데 지금 마음은 싫고 방아착 하고 싶어. 지금 이렇게 괴로움은 싫고 눈 뜨고 싶어. 지금 이거는 싫어. 지금의 마음이 불편하고 싫잖아, 그죠? 지금의 마음이 불편하고 싫어하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자기가 힘드는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도 거기에는 그 마음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싫어하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야. 그것뿐이에요. 그거 말고 방아착 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게 되거든요. 지금 바로 그 마음이 바닷물인데 바다 속에 있으면서 딴 바다 찾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괴롭지. 딴 바다를 찾아야 되는데 그 바다가 안 주어졌고 지금 이 바다에 있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바다를 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괴로워야지. 자기가 바로 그대로 지금 그 마음이 그대로 그 바다인데 지금의 괴로움 그게 바로 그 바다라고. 그게 바로 방하착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게 바로 진리라고. 지금 그 마음이 자기 그 불편하고 괴롭고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냥 방하착인데 저는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지금 마음은 괴로운 것 같고 방아착 하는 내용은 뭐 좀 있지. 뭐 좀 방아착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 그 마음을 바로 거기다 다른 이름을 붙이면 그게 바로 방하착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내 제대로 가르쳐줘도 울어요? 왜 단어만 바꿔놓으면은 얼굴을 못 알아보나? 네, 저 진짜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아니 미수가 하다가 영자야 하면은 딴 사람인가?
도대체 부처의 얼굴을 못 알아봐. 지금 어때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말씀 들으니까 그렇네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래, 자기가 몰라봤던 거지. 네. 됐슈? 닦으세요. 그래요. 다음 분 오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속으면 그렇게 이름에 빠져버리죠. 방아차기라는 애가 어디 있는데 거기 있지. 네,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자신입니다. 네. 네, 법문을 듣다가 분별에 대한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혼자서 이제 생각 속을 돌아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다 이렇게 듣고 저절로 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생각이 올라오면 잡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잡혔네. 그럼 놓자. 안 놓아지네. 그런데 이 그림자 같은 것이 아무 형체도 없는 것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아, 이 그림자에 완전히 잡혀가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게 생각이 아니고 그렇더라 이거죠. 예,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 이 전부 다 이거 똑같은 거네. 예, 제가 어떤 일별의 경험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색다른 경험은 없고 네. 그냥 선생님 법문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이 전부 다 그림자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어떻게 그림자인데 땡이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일상을 대하고 있는데 작년에 좀 몇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하면서 이상하게 이게 왜 이렇게 꿈쩍도 안 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이 일이 이렇게 처리가 되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또 분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은 공부를 하니까 이래 된 애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또 한 생각이 또 올라오네. 예, 잡았다. 안 잡았다 하면서 또 잡고 있네. 예, 그 생각이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지금 일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이 떨어져 본 적은 없다? 떨어져 본 적 이런 그런 것도 떨어져 본 적이라는 그로서 끝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 네 없습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경험은 없습니다. 특별한 경험? 분별이 떨어져 본 적이 없다? 뭐 안 특별한 경험이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그런 거 말고 그 자기가 네. 자기가 알거든요 이거 응? 이거 평소와 다른데 평소에는 항상 분별 속에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네. 잘 못 잡겠습니다. 그랬던 적은 없었어요? 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공부하더라도 그게 다 꿈속 일이 되면 안 돼요. 생각 속에, 분별 속에, 자기 마음 속의 일이 되면 안 돼요. 네. 그게 뭐 과거에 한번 분별이 떨어진 경험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마찬가지의 공부를 해나가는 게
네. 우리는 그렇게 자꾸 머리를 써서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머리를 쓴다는 게 다 분별이 한다 이거죠. 근데 방아착 그랬잖아. 스님 방하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가 없어? 뜻도 없다는 그럼 이거 뭔데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이거야?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또 생겨나고 드러나고 뭐가 드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다 놓으세요. 다 놓는다는 일이 뭐가 있어서 막 다 놓는다 이러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잡지 않는다. 다 놓는다보다 아무것도 잡지 않는다가 좀 더 가까우려나? 우리가 밥 먹을 때 밥만 먹지 뭐 합니까? 딴 거 안 하죠. 딴 거 못 하죠. 말할 때 말만 하고 앉아있을 때 앉아있기만 하죠. 근데 생각 속에서는 온갖 것으로 다 이렇게 분산이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복잡하죠. 근데 실제로는 항상 이렇게 딱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있잖아요. 눈 감을 때 눈 깜짝깜짝 할 때 눈 깜짝 그것뿐이잖아요. 말할 때 말하는 것뿐이지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냥 딱 이렇게 틈도 없는데 생각 속에서 온갖 것이 다 복잡하죠. 근데 그래서 멈추라 하는 겁니다. 멈추라. 네. 무조건 멈추는 쪽으로 가십시오. 무조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분 없습니까? 줌에 한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정능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본문 듣는 중에 스님이 깨달으려고 공부를 한 게 아니다. 마음 불편한 게 싫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8월 2021년 8월부터 스님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하면서 중간중간 법문 들을 때 유공부 왜 하냐고 물어보실 때 내가 왜 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일요일 목요일 들어와서 법문을 듣고 중간중간 유튜브를 보고 하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지? 뭐 때문에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그 의문이 풀린 것 같아요. 저도 마음 불편한 게 싫었어요. 그래서 마음 불편한 걸 해소하고자 뭐 이것저것 마음 공부, 상담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조금 편해졌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불편해지고 하면서 이제 스님 유튜브를 보면서 같이 이제 법회에 참여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왜 공부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알게 됐어요. 제 불편한 게 싫었고 이 불편한 걸 편하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여태까지 뭔가를 많이 했는데 그 편하게 하는 것조차도 내가 뭔가 잡고 있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됐고 그래서 이 공부를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냥 이렇게 계속 시간을 잡고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이거였어 하는 이런 조금 밝음 좀 그런 게 조금 왔고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듣다가 어떤 게 부처인가라는 말이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저녁에 한 서너 시간 동안 몇만 번을 속으로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부처인가 한마디씩 스님 하듯이 어떤 게 이렇게 계속 하기도 하고 한 문장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왜 스님이 누가 부처지? 뭐가 부처지? 라고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어떤 게 부처지? 라고 질문을 하신 게 그때서 몇 번 되뇌이다 보니까 그때서 생각이 나면서 어떤 게 이제 부처가 아니라 어떤 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계속 속으로 되뇌이다 보니까 부처가 사람이 아니구나. 여태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 형상을 한 앉아있는 그게 부처가 아니고
어떤 게 답이구나. 그래서 어떤 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본문에서 들었던 그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성품이 이게 부처구나. 아, 내가 부처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떤 물질로 생각하고 어떤 형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어떤 에서 이렇게 조금 뭔가 벗어나는 여태까지 제가 생각했던 부처 깨달음 뭐 눈뜬 밝음 이게 어떤 이렇게 형상이나 문자나 이렇게 명사나 이렇게 딱히 뭔가 정해진 거를 보이던 게 어떤 게라는 거를 많이 깨졌어요. 그러면서 그냥 보이고 들리고 저절로 나도 모르게 숨쉬고 나도 모르게 하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모르게 배고픔 먹고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보면 감정이 막 불쾌한 감정이 확 일어나고 어떤 때는 막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구나. 이게 본성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조금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 전과는 조금 달라요. 전에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없애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싶어였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런 게 마음이 편안한 거고 내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싫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됐고 아까 그래서 법문 듣는 중에 제가 원이 생겼어요. 나도 깨닫고 싶다 라는 원이 생겨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볼까 싶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깨닫는 게 뭔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무엇을 원해서 깨닫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편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깨닫는다도 또 깨닫는 게 뭔가 깨닫는으로 또 계속 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스님이 말씀하신 잠에서 깨달음이랑 같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었고 그래서 깨달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냥 추측하기에 막 좋은 감정과 안 좋은 감정이 막 들쑥날쑥 높낮이가 막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점점 잦아지면서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은 이런 마음을 가져봤고요. 그래서 깨달음이 뭔지 확실히는 모르겠고 그래서 깨달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이런 막연한 환상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이제 경험을 하고 싶어 이런 것보다는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싶은 어디에도 좋고 싫은 거에 너무 많이 막 얽매이고 딸려가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거를 원하면 그렇게 됩니다.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지 뭐 그렇게 어떤 규격화된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규격화된 공부는 오히려 우리를 얽어매죠. 이거는 풀려나는 얽어매인 것에서 풀려나는 게 공부인데 힘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힘을 빼는 거다. 마음의 힘을 뺀다는 것은 분별을 놓아버리는 거다.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렇게 꾸준히 해보십시오. 맞습니다. 네, 네, 법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하고입니다. 네. 저는 스님께 거짓말을 한 게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네. 몇 달 전에 이제 집에서 법회할 때 제가 마스크를 끄고 끼고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스님께서 그 허공법원님은 집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 저도 모르게 그냥 네 하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래, 왜 솔직하게 말을 안 하고 거짓말을 했나 너무 후회가 되고 계속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사실로 말을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왜 저도 모르게 거짓말 하게 됐는데 그래,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제가 요즘은 무엇이든지 둘이 아니다 그걸로 그냥 다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둘이 아니다.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나 생각하지 않는 거나 둘이 아니다. 그 말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달라요? 예, 다른 것 같습니다. 숙제. 그 말소리하고 이 말소리, 이 소리하고 이게 숙제. 제 말소리랑 이렇게 들리는 소리랑.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고백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 다음 다 마음에 남더라고요. 다 하셨습니까? 질문하실 분들? 네, 운문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다음. 예, 스님, 제가 전에 한번 한참 스님께 말씀을 듣고 그 뒤로 용기가 없어져서 오늘은 좀 용기를 내려고 손을 들었고요. 어제 새벽에 잠이 깼는데 법문을 들었어요. 법문을 듣다가 스님이 요새 통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통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나는 왜 남편하고 안 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귀를 닫고 있더라고요. 스님한테는 귀를 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남편한테는 귀를 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닫고 있는 건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소리라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의 생각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소리와 생각이 같다. 모든 게 다 소리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 정도입니다.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현상이야 온갖 현상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냥 평소와 네. 좀 다른 그리고 것이었을 뿐이죠. 네.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들려요. 일단은 건 마음에 뭐가 없는 거지. 네. 그래, 또 깨끗하게 들리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네. 계속 공부를 해보십시오. 뭔가 좀 좋으면 우리가 딱 잡아버리거든요. 중도라는 것은 잡는 것도 아니고 안 잡는 것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분별하지 말라는 거지. 놔버리라는 거지. 그 왜 다 분별이니까. 다 분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눈을 뜨는 경험이 있다 해도 그것도 놓아버리지 않으면 경계로 작용을 하죠. 경계가 되어버리죠. 하나의 경계가. 네, 맞습니다. 네. 그 어떤 것에도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정말 특별한 의미를 안 둔다 그러면 뭐 저 아무 의미도 안 두는데요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 있어야 되고 생생해야 되고 똑 맞아 떨어져야 되고 틈이 없어야 되고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엉거주춤하게 가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가 또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병에 대한 약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우님 병에 대한 약은 그조차 또 놓아버리라. 그렇게 하니까 선명하다.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말라. 거기 의미 두면 또 어두워진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강명심 법우님. 강명심 법우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상 있었던 이제 일 말씀드리고 점검 받고 싶어 말씀드리는데요. 네.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는 눈 뜨기 전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생각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어나서 양치질 할 때 뭐 진짜 몸이 의도치 않아도 몸이 기억하는 대로 양치질 잘하고 거품 있으면 내뱉고 뭐 이렇게 지가 알아서 자기 몸이 잘 알아서 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신기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기하다라는 이런 생각. 그리고 일전엔 좀 각이 잡힌 생활에서 너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를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도하는 그런 거 없이 일상생활 하는 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뭐는 맞고 뭐는 틀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묻는 게 이유가 있겠죠. 좀 이거를 잡지 말라고 해서 이거를 안 잡으면 다른 한쪽을 안 잡고 싶은데 안 잡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바보가 된 느낌이요. 이렇게 이거 오른발 내딛고 왼손 들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걷는 게 아니고 뭔가가 이렇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마음 상태. 이게 맞는 이걸 하면서도 그걸 억지로 안 맞는 건가? 억지로 생각으로 규격에 맞춰 넣으니까 그래요. 놓으라 했지 그렇게 뭔가 규격에 집어넣으라 하지 않았죠.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 일에 집중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나요? 그게 전부 지금 분별로 선택하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라, 안 해라.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 공부 시간에 언급하지 않아요. 마음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마음에 그건 생활 속에서 뭐 집중해서 해라. 일할 때는 그냥 일해라. 이런 말을 다 안 맞는 말이라고. 일할 때 일만 하고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틀린 거라고. 그건 어긋난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위지, 무위. 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분별이 떨어져야 돼. 뭔가가 자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무언가가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무언가를 자꾸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요. 생각 속에서. 자기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생각 속에서는 이 딴 세상이 있잖아. 뭔가가 있잖아. 생각에 빠져서 이 아르마리 자기 마음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빠져있는 거기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이런 데에 빠지면 되나요? 저런 데에 빠지면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런 꿈을 꿀까요? 저런 꿈을 꿀까요? 꿈에서 깨는 거지. 자기 마음에서 훌훌훌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런데 이런 공부, 이렇게 하는 게 공부가 맞는가요?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요?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저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거는 어느 감옥에서 살아야 될까요? 이걸 묻는 거와 마찬가지지.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냥 일할 때 열심히 일만 하는 감옥에서 살까요? 이렇게 묻는 거와 마찬가지지.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공부 시간에는 터치를 안 한다고요.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즉 이런 꿈을 꿔야 되냐 저런 꿈을 꿔야 되냐, 이런 감옥에서 살아야 되냐 저런 감옥에서 어떤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법부님?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러지. 이 개가 옆으로 걸어가는 개가 옆으로 걸어가고 싶지 않은데 열심히 2시간 3시간 동안 법문 듣고 다 했어 하고 나갈 때는 옆으로 걸어가는 거라. 딱 소리요. 습관이라.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지. 당연히 어려워야지. 어려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어려워야 돼. 어렵다는 것은 벌써 분별심으로, 이해로, 알므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어렵다는 말은 나쁘지 않아요. 어려워야 돼. 어려워야 자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어렵거든. 지금 답을 못 찾으니까, 그죠?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못 찾겠으니까 어렵거든. 그러니까 못 찾아야 된다고. 그 못 찾는 곳이 좋은 곳이라고. 계속 해보세요, 거기서. 그래야 못 찾아야 어렵고 못 찾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야 돼. 그래야 언젠가 결판이 나. 오케이? 네. 내가 빨리 마무리하려고 왜냐하면 얘기 주고받을 거 다 했으니까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네. 다음 공덕 고부님. 네, 스님 오늘 대화 시간이라고 해서 용기를 내고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 생긴 대로 하고 남의 눈치 보지 말라고 이래서 미루었었던 건데 전 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년도 오늘은 일이 좀 안 나고 했는데 3년 전에 그 아들은 입을 떼고 그리고 제가 좀 해보려고 계속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또 속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이 다 거짓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법을 배우면서 그 좋은 얼굴로 이렇게 뭐 그래 이렇게 가식으로 대했다가 또 얘가 필요를 이렇게 뭐 하여튼 가정이 돼서 사인을 해주고 해서 또 속았어요. 속았는데 예전처럼 괴롭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이제 그게 다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에 입히지는 않았으나 제 명의로 이렇게 차를 뽑았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렌트카를 뽑았는데 그 아들이 제가 안 갚으면 제가 또 물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어요. 그랬다가 또 이제 다퉈가지고 또 한 1년 또 연락이 없다가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그 말에 모든 게 다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좀 그 갈등이 있던 게 가라앉고 그래 아무 일도 아닌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 마음의 괴로움, 불편함이 좀 없고 축하를 해주자. 걔가 서로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내가 언덕이 대해주는 거니까 그 아기가 태어나면 아무튼 차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네. 해서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 다 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한 말씀. 마음이 그전보다는 덜 불편했다 그런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이제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스님께 한 말씀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요? 호되게 야단 맞는 것이 축복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런 것을 옛날에는 스님이 이렇게 좀 다정하게 해주고 차별하지 않는 거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마음 상태가 스님의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골이 오싹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 달콤한 맛이다. 이런 거를 법우님,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법우님, 그런 법우님이 살아오신 거 있죠? 사람마다 물론 좀 더 힘들게 살아온 사람, 덜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자기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렸을 때도 이러했고, 이렇게 자라났어도 이러했고,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다. 그게 결국은 자기라는 것 때문에 존재하죠. 그 모든 게. 그게 결국은 자기예요, 자기. 근데 그게 그게 만약에 저 산 너머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자기가 뭐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런 거지, 그죠? 그게 결국은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놓으면 다 최면 치료를 한다거나 무슨 자기 마음의 어떤 상태를 본다거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자기라는 걸 놓아버리면 그냥 말끔해져 버려요. 그 자기애죠. 자기에 대한 집착. 나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놓고 하는 거지. 법이 놓고 하는 거지. 야, 깨어나. 야, 일어나. 너라는 것 속에 빠져 있어. 일어나.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게 법이거든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법이에요. 그 법이 놓고 하는 건데 나는 그게 그 일로 보이는 거야. 일로 보이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렇고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이렇다. 아까 그 법우님이 부처의 얼굴을 못 알아봤듯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다른 물 찾고 있었듯이 우리가 이 얼굴을 못 알아봐. 법의 얼굴을 못 알아봐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평등하게 다 법이에요. 그 마음 아팠던 상처들, 트라우마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그게 바로 법인데 그것의 이름을 바꾸면 그게 법이라고.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가 따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도라고. 그게 바로 법이라고.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도 더 나쁜 것도 없고 그것뿐이거든. 그게 그대로 법인데 법우님이 법의 얼굴을 못 알아보고 있으면 자꾸 내 마음이 이러네. 근데 그전보다는 덜하네. 끊임없이 이렇게 분별에 속는 거예요. 그것도 한 분별이거든요. 그전보다 덜하네. 이거 뭐하러 그전보다 덜하네. 그러고 있을 필요 뭐 있어요. 전에는
한 달에 1,000원 벌다가 지금은 그래도 1,500원은 벌어요. 뭐하러 그러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냥 그 자체가 백지수표인데. 이 자체가 백지수표가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데 그것 쓸 줄 모르고 전보다는 조금 더 벌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가 아니야. 이 마음에 있어서. 그 자기라는 거 그거 착각이거든.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나라는 것을 이거 나다라고 잡고 있으니까 나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팠던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나와야 돼. 그 나오는 이유는 성불되려고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불교에. 그게 전부 다 해탈되려고 나온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어떤 마음이 나와도 거기에 자기가 시비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공부지. 그게 공부의 힘이 키워지는 거지. 그게 바로 해탈되는 거야. 업식이 해탈되는 거지. 뭐 어떤 해탈이 돼? 나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거기에 꼭꼭 묶여 있었던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뭐 일어나는 일들이 일이 아니고 법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고. 그 일들을 너 이런 일 일어났을 때 경계로 보자. 너 속나 보자 이거지. 그래서 안 속게 해주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안 속으면 돼. 그래서 속지 마라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속지 마라. 안 속으면 돼.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라고 하는 거 그냥 뻥 놔버리세요. 뻥. 지금, 항상, 지금 뻥 놔버리세요. 완전히, 나. 그러기 위해서 법문 듣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응? 네. 그냥 그 전보다 마음이 좀 그래도 나아져서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이렇게 했더니 그 전보다 나아졌네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금 다 놔버리라고. 더 나아졌던, 더 못해졌던, 더 나아진 것도 더 못해진 것도 똑같은 법이야. 근데 내가 지금 분별하고 있어. 그럼 더 나아지고 싶어 또. 그럼 또 괴로움이 생겨.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그게 법이라니까. 나아진 것이나 더 못해진 것이나 똑같은 법인데 자기가 그걸 못 알아보고 이건 나아진 거다 이건 못해진 거다 이러는 거거든. 부처님 얼굴을 몰라 뵙고. 네. 근데 이게 이런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렇지 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분별에서 벗어나야 분별이 툭 떨어져 버려야 지금 툭 여기 분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니야. 말을 또 붙이면 또 생각을 하겠지. 응? 이게 답이에요. 이게 네. 답이 아니라 그냥 내가 드리는 그냥 대답이라고. 이게 대답이라고. 여기다가 의미 붙이지 말고 아무 의미도. 네. 네. 다음 명조 법부님. 감사합니다. 스님, 저는 전에 가행정진 때 스님한테 질문하고 스님이 머리로 공부한다고 머리로 돌리지 말고 습을 주목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스님 질문 답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한 달 지났는데 또 듣고 하면서 그런데도 계속 잡는 건 있고 또 가서 또 두드리다가 또 다시 다른 걸 하면 또 다른 걸 잡고 그러다가 또 저는 스님이 거사님한테 법우님한테 주실 때 어떻게 이 자리가 저 자리지 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 자리가 저 자리지 하고 또 그걸 또 저도 또 한동안 또 잡고 그러고 있다가 이게 스님 법문 들으면서 왜 이렇게 헤매지 놓는다고 하면서도 놓지도 못하고 또 다른 거 있으면 또 다른 거에 또 붙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다가 어떻게 또 스님이 공작용도 말씀하시고 색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가서 또 한 번 또 거기 가서 며칠 있다 헤매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연찮게
어떻게 그걸 갖고 어떻게 둘이 하나지 또 자꾸 또 헤매고. 그러니까 이거 잡고 그걸 헤매다가 저거 잡고 헤매다가 그런다는 거잖아. 그죠? 예, 아, 예. 지금은 그럴 근데 때예요. 헤매다가 제가 이래 그전에 스님이 죽비 칠 때 이게 생각과 상관없이 되리잖아요 했을 때 그때 그걸 봤는데 다시 그걸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둘이 하나라는 걸 물질을 두 개를 갖다 놓고 하나로 보려고 애쓰고 있었더라고요. 볼펜하고 핸드폰하고 놓게 이게 어떻게 둘이 하나지 했는데 볼펜은 볼펜이고 핸드폰은 핸드폰인데 어떻게 이게 둘이 하나야 하면서 두 개를 늘 했는데 그 본질의 자리에 본성의 자리에서 가서 보니까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게 이래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네. 근데 눈으로 그걸 줄을 놓고 찾아서 하나로 이렇게 합치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됐던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걸 하나로 이렇게 대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진짜 그러네 하면서 확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또 하면서 또 저 그 생각 위에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럼 다른 건 하고 또 컵하고도 한번 제가 그걸 대비를 해봤어요. 컵하고 이 마우스하고 같이 있는데 줄을 놓고 보면 분명 두 개인데 이걸 하나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 보니까 그게 그 자리 제가 봤던 그 자리 무분별 자리가 아니라 그게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엄마 그러면서 밝아지는 제 자신을 봤는데 내가 또 여기서 또 헤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스님한테 제가 이렇게 지금 공부 상태가 이 정도고 제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스님은 어떤 말씀을 들을까? 더 헤매야 되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 어디로 방향성은 제대로 가고 있나 싶어 스님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있으니까 헤매고 헤매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둘로 두고 있으니 계속 헤매겠죠. 헤맸다가 왔다가 하겠죠. 자기가 둘로 놓고 있으니. 예. 그렇게 자기가 진탕 헤매봐야 자기 속에서 제대로 찾아갑니다. 저절로. 더 헤매고 더 세팅해야 됩니까? 자기가 둘러 놓고 있잖아요. 자기가 방에다가 방에 벽에 허공에 이쪽과 저쪽이 없는 허공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금그어 놓고 지금은 여기 온 거야. 지금은 여기 온 거야. 또 지금은 여기 온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와 같다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 들어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자기가 경험적으로 벗어나 봐야 돼요. 거기에서. 되셨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 가서는 그게 하나가 됐는데 그거하고는 다른가요, 선생님? 그 자리는 어디 있는데요? 지금은 지금은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그 자리는 어디 있어요? 명칭은 없어요. 어디 그 자리에 딱 내놓을 건 없어요. 그럼 어디 있는지도 모르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자리가 어디 존재해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자리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죠? 그죠? 예.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자기는 그 자리에 있어. 여기 이것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지에 관심이 없어. 나 이 자리 이거 있는데 이거 말로는 못하고 찾을 수는 없지만 이 자리 있는데 라는 그것 때문에 스님이 왜 저럴까 여기에 관심이 안 가. 법우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아요. 그걸 모르고 그러겠어요?
근데 아니 이 자리 있는데 무슨 소리야. 말은 못해도 이 자리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거기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끄집어내 드리려고 하는데 나올 생각이 없어. 아니 무슨 소리 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항복해야지. 자, 또 다음에 보십시다 하고. 그 자리 있지, 그죠? 있는데 스님이 왜 저래?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이걸 그 자리라고 하잖아. 막 이러고 싶지.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숙제. 그래, 좋습니다. 혼란이라도 와서 다행입니다. 혼란이라도 온 것은 약간의 금이 간다는 건데, 예, 숙제입니다. 스님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네. 이 자리는 어디고, 이 자리는 어디고, 그 자리는 어디냐? 이게 숙제입니다. 예. 예. 네, 다음 청정 보부님, 네. 청정 보부님 못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법성 보부님 말씀하십시오. 청정 보부님 손 들고 계셔서 법성 보부님 말씀하십시오. 예, 스님,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스님이랑 이제 대화하다가 스님이 이제 숙제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스님 법문을 듣다가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이대로만 있어보자, 있는 그대로만 있어보자 해가지고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또 스님께서 그것도 잘못이다. 그냥 이대로 있어보자는 것도 잘못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잡고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잡고 있었어요 하니까 스님이 2번을 물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잡고 있었네? 그것도 잡고 있었네? 2번째 물으는 순간 갑자기 제 생각이 갑자기 톡 넘쳐지면서 이게 진짜 망상이었구나. 그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내려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다시 스님이 그것도 잡고 있었네를 몇 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뭐 말문을 이렇게 먼저 가니까 그 숙제하면서 이렇게 저랑 이제 얘기가 끝났었는데 이제 그 끝나고 다시 문득 그거를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가만있어 봐라.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가 망상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내가 스스로 망상이라고 생각지 않으면은 그냥 그거 자체가 사실인데 그냥 모든 게 그냥 가만히 내가 있으면 되는데 제가 스스로 시비해가지고 결국은 혼자서 그냥 이거 망상이다, 이 진리다 하면서 뭐 스스로가 막 혼자서 그러니까 사서 고생한다고 스스로 막 꼴값을 떨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진짜 왜 시비하지 말라는 거야. 일어나는 생각은 그게 망상이면서도 사실은 진리도 되는데 그냥 스스로가 내가 사서 망상을 부려버리는 그렇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모든 일에 시비 단지 그냥 시비만 안 하면 되는구나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열흘을 지나보는데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그게 알면서도 계속 이게 망상에 또 계속 이제 쫓아가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희망을 갖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잘못된 게 이제 보이니까 그래 또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왜냐면 이게 일어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지금도 많이 계속 쫓아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벽을 향하게 하는 자기의 의지인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뭐 3년 동안 거의 뭐 일을 안 하시면서 그냥
좀 공부만 해보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과연 이 공부를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나,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뭐 이게 잘 하고 있나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스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스스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 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꾸준히 해보십시오. 뭐 네, 아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지 열흘 됐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다 했는데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라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훅훅훅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더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중생들의 특징 안 보이는 거는 무시해요. 함부로. 그러니까 함부로 하라는 게 뭔가 하면 쉽게 여긴다 이거죠. 보이는 물건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돈을 1,000원을 주고 가지고 와도 그거 1,000원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은 그냥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하다는 거를 몰라. 그냥 마음은 막 거저되길 바라고 막 훅훅 쉽게 빨리빨리 대업이 될 것 같거든. 마음이 형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계시면 계속 한번 꾸준히 해봐 보십시오. 공부 경계는 계속 변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더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생각이에요. 또 지나가 보세요. 딴 게 또 가장 중요하고 그것도 지나가면 또 딴 게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럼 계속 변하는데 지금 심정이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굳이 내가 왜 하느냐. 지금도 뭔가를 고정화 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한번 알고 지나가시라고. 그래서 이런 언급을 할 뿐입니다. 뭐 안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지금 또 고정화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아기가 자라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정 보부님은 제 말 안 들리십니까? 스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안 들리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들립니다. 네. 저는 요즘 사실 얼마 전부터 원래부터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옛날 같으면 정말 안 좋은 일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스님이 전때 그 질의 응답 시간에 법이 자기를 살리는데 이제 내 머리가 복잡해서 내가 그걸 모른다. 법은 나를 살리고 있다. 근데 그 안 좋은 그런 경계들을 이제 제가 맞으면서 그래서 계속 스님 말씀을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법이 나를 살리려고 이러는구나. 나를 두드려 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극을 받아야 이제 뭔가 좀 또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허지부지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였고, 좀 뭔가 좀 진전을 좀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고 허지부지해서 뭔가 답답하고 그럴 때였는데,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손해가 갈 수 있는 일이 있었고, 또 차가 길가에 저기 오다가 퍼질 뻔했는데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겨우 또 아파트 밑에까지 이제 와가지고 퍼지고, 또 어제는 또 오늘 사실은 부산 가려고 이제 내일 기다렸었는데 어제 오후 늦게 또 사고가 뻥 나가지고 그 사고가 기차가 뻥 옆으로 지어 박는 순간에 그리고 그게 두려움으로 남는 게 아니고 남의 차지 박히듯이 그걸 딱 보고 있듯이 나는 잠잠하게 운전대를 잡고 딱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법이 나를 살리는구나, 살았다. 그리고 죽어야 된다. 스님이 죽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 죽는 게
이런 상태인가 아무것도 없이 이런 평온한 상태인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니 좀 다 더 있어. 그런 마음이 들면서 죽는 게 이런 상태인가 하면 안 죽은 거지. 네? 죽는 게 이런 상태인가 이게 죽은 건가? 자기가 툭 떨어지면 즉 분별심이 툭 떨어지면 이게 이런 상태인가 이런 생각도 안 들죠. 그냥 딱 맑아져 버리죠.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랬는데 그랬어요. 네. 그렇고 네, 그리고 죽기 싫더라고요. 안 죽어서 다행이다. 그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도 순 거짓말이었구나. 죽어야지 하면서도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법이 나를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법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법이 뭘 날 살려?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이지. 법이 나고 내가 법인데 뭐가 뭐를 살리며 뭐가 뭐를 죽여. 그냥 죽인다는 것도 죽는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고 살렸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고 전부 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전부 자기 생각. 실제로는 죽을 것도 없고 살림 바도 없고 이게 숙제입니다.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 안 되고 숙제. 네. 다음 정심보부님. 네. 예, 선님. 네. 제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 본문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그 질문을 했었는데 그냥 선생님께서 말씀 하나 해주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다니던 절에 그 해능대에서 그 방아 찢는 그 그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제가 조사전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스님 이제 육조단경 공부한다니까 육조단경을 이제 본문을 계속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육조단경을 계속 처음부터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육조단경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육조단경을 들으면서 분별이 육조단경이 내한테 들어와서 분별이 툭 떨어져 가지고 내가 육조단경 공부하면서 내가 3월 12일 날 오늘 내가 부산 뷔페에 참석해가지고 내가 분별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스님한테 얘기 꼭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막 애를 쓰면서 이렇게 본문을 듣고 막 너무 많이 애를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육조단경을 듣고 있다가 그때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 건강경 3분이 이제 다시 저한테 다시 뜨는 거예요. 그래 건강경 3분을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육조단경 그 본문 듣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쏙쏙쏙 이렇게 저한테 들어오더라고. 건강경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조단경 내 생각이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게 다 틀렸구나. 또 내가 내 생각을 또 맞다고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육조단경 그것도 다 틀렸고 일단 건강경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은 이제 분배를 놓겠다는 마음도 이렇게 없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애쓰던 마음이 조금 내가 너무 애썼구나 너무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그때부터 그 건강경 3분 듣고 나서부터는 조금 그런 마음이, 애쓰던 마음이 조금 많이 놓아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분별이 떨어지는 뭐 이런 거 어떻게 돼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편안하게 건강경 건강경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법문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서 깨닫겠다, 뭐 하겠다 이런 마음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금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3월 12일 날 내가 분별이 떨어져서 꼭 가야 되겠다, 부산법회 꼭 참석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다 틀린 오늘이라서 그냥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냥 그런 애쓰ꯝ 없이 편안하고 그냥 재밌게 이렇게 법문 듣고 있어요. 물론 법문이 쏙 편안하고 재밌는 것만이 길은 아니지만 자기 병에 따라서 약이 다른데 알겠습니다. 그래요. 쏙쏙쏙 들어옵니까? 또 꾸준히. 예, 재미있어요. 네. 사람이 또 재미있어야 자꾸 하게 되거든. 관심이 가고. 또 꾸준히 해보십시오. 네. 네. 다음 마지막으로 하선 법문이. 네. 네, 스님. 네. 저기 있어. 공부하다가 느낀 점 2가지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손들기 하고 나서 엄청 떨리는데 끝에 하니까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라 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저번에 서울 오프라인 법회 가가지고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스님께서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제가 너무 애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님께서 뭐 어쩌라고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사실 되게 벙 쪘어요. 벙 쪘는데 그때 제가 좀 약간 자각이 드는 게 내가 항상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저 뭐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스님 막 이러면 스님이 뭐가 문제야 이렇게 근데 항상 벙 쪘었는데 그날은 좀 많이 벙 쪄가지고 뭐 찍소리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그러고는 법회장 나와가지고도 벙 쪄가지고 막 걷다가 길도 잊어버리고 역도 막 잘 못 찾아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걷다 보니까 목동역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역으로 가서 기차 타고 이제 제가 남원에 사는데 남원역에 왔어요. 그래서 남원역에서 다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 빵 터져서 눈물이 막 났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 몸에 있는 막 차가운 가시들이 녹아내리는 기분이랄까? 그렇게 스님한테 약간 막 큰 사랑 받았다 막 그런 그러니까 제가 막 저를 공격하고 있는 그 가시들이 막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랑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 난 늘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한테 일러주고 이런 하여튼 큰 사랑이라고 느껴지면서 막 애기처럼 막 울었어요. 그러고 뭔가 막 확 이렇게 되게 몸이 말끔해지고 몸으로 막 그렇게 느낌이 느껴졌어요. 그러고는 이제 며칠 지나서 다시 이제 그 법문이 올라왔길래 들어봤더니 실제로는 그 법문 들어보니까 스님이 저한테 되게 냉정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막 큰 사랑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는 거랑 되게 다르구나. 스님이 냉정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다 법이 들어오고 있었구나. 이게 법비가 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햇살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쬐면 녹는구나. 내 의도랑 상관없이 쬐면 녹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그런 경험을 해서 얘기 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 더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한마디만 음악을 할게요. 잠깐만요. 그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어떻게 했다고 제가 냉정하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병이 낫고자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약을 드리겠죠. 예. 그럼 여러분들한테 먹고 낫는 약을 드리겠지. 버리고 가거나 안 잡수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본인이 이 약은 적당한 약이 아닌 것 같아. 뭐 이거 이렇게 냉정한 약을 주지? 그럼 또 그게 약이어서 주는 건데 본인들이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자기 판단이 이제 더 강하니까 왜 이렇게 냉정하게 하지라든가 또 어느 분은 그랬죠. 나를 차별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아마 믿음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왜 안 냉정한 약만 들어야 돼요? 냉정한 약이 필요할 때는 냉정한 약을 먹어야 낫는데 왜 안 냉정한 약을 바라니까 냉정하네 하는데 그냥 여러분한테 최선의 약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말씀하세요. 한 가지. 그리고 얼마 전에 설거지를 하다가 제가 막 음악 들으면서 막 신나게 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음악 듣고 막 신나게 하는 걸 평소에 되게 조금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했거든요. 나 공부하는 사람인데 음악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러고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내가 아니네 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아니네, 이거 내가 아니네 이렇게 느껴지면서 근데 보는데 싹 다 내가 아니네. 전부 다 내가 아니네. 막 그런 게 느껴져서 자유로운 거예요. 나랑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 내가 아닌데 뭔 상관이야 막 이렇게 너무 자유롭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좋은 기분에 좀 취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 요즘 빵빵 터지는 것 같다고 자꾸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녁 때 이렇게 막 주접을 떨었어요. 막 신랑한테 싹 다 내가 아니더라 이러면서 막 근데 뭐 또 내가 즉해서 온통 다 나야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막 주접을 떨었어요. 이렇게 떨면서도 이게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그래서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공포에 질리는 일이 좀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코가 꺾였어요. 공부 하나도 안 됐구나. 확실하게 느껴가지고 하나도 안 됐다. 다시 좀 그러면 공부된 줄 알았어요? 네, 그때 사실은 뭐 좀 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애기들이 걸음마 배울 때 좋아. 걸음마 배우기도 전에 뒤집기 할 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휙 뒤집어졌어. 야, 나 이제 어른 다 됐구나. 그런 거 같겠지. 걔 기분에는 처음 뒤집어져 봤으니까. 그지? 뭐 두 번째, 세 번째 뒤집어져 봤으니까 그렇겠지. 그게 어른 다 된 건가? 잘못 알았던 거지. 근데 그때는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지. 다 된 것 같은. 아무튼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공부가 삶이고 삶이 공부이면서 재미고 뭐 내 뜻대로 다 되어서 재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 않는 그
자유라고 할까? 그 편안함이라고 할까? 뭐 그게 재미잖아요. 그게 진짜 재미잖아. 그죠? 예, 걸려 들어가기도 했다가 또 시험도 쳤다가 매도 맞았다가 또 풀려나기도 했다가 해도 쨍쨍했다가 먹구름도 꼈다가 이래야 재밌지.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나중에는 먹구름이 안 끼는 게 아니라 먹구름이 그대로 해야 내가 몰라봤던 것뿐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구름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언제 먹구름이 다 없어집니까? 이게 아니라 안 속는다는 것은 먹구름이 바로 해였네. 해가 먹구름이고 먹구름이 해고 해도 없고 먹구름도 없고 해도 있고 먹구름도 있고 해는 해고 먹구름이 먹구름이고 이게 다 통하는 거야 다. 그게 이제 그 마음의 관념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걸림없다. 무에 걸림없다. 걸리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걸리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가 실제로 막 그런 진전이 있으니까 재미있잖아. 그래도. 그죠? 10년, 20년, 30년 해도 그런 결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디야. 그래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시간을 갖겠습니다.